하나만 더 합시다. 왜냐면 너무 국내 얘기만 했다 보니까 외신이 없었네. 자, 일본 정부가 절전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한 방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텔레비전도 한 방에서 같이 보면 전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주 절절히 절전을 호소했습니다. 웃긴 새끼들이에요. 집에 에어컨 한 대씩밖에 없어요, 애들. 텔레비전 한 대밖에 없어. 세상에. 여러분, 일본 재벌집 말고 일본 드라마에 텔레비 2대 놓고 보는 집 보셨어요? 근데 TV도 우리는 사실 좀 집이 커지면 TV도 커지잖아요. 방마다 놓잖아. 근데 거기는 택도 조그만해. 조그만해, TV가. 왜냐면 대수대로 시청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택도 없는 짓이고요. 에어컨 마루나 거실이나 엄마 방에만 틀지 애들 방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이제 전력 부족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이 이 원자력 발전도 지금 지진 때문에 계속 오천하고 있지만 이 수력 발전 때문에 수력 발전 문제 때문에 발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그래서 올 여름에 심각한 전력 부족을 시달릴 거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 송 작가는 가뭄이 든다 그랬는데 일본이 폭우던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여름이 아니에요. 여름 초입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여름이 되면 한여름이 되면 대려 가뭄이 온다는 거야, 역으로. 그 근거는 뭐냐? 대륙의 뜨거운 공기가 지금 일본에 걸쳐 있는 저기압대를 밀어내버린다니까? 열권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일본이. 그럼 지금 내리고 있는 비도 나중에 황송하고 고마울 거야. 근데 아무튼 지금은 폭우에 우박에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상이변이에요. 근데 이미 너무 SOC가 다 파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수력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남서부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 말고 도쿄 오사카 이쪽은 원자력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이쪽의 남서부 지역에 나고야라든지 히로시마라든지 또 시모노세키 뭐 이런 쪽 지역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쪽 전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최근에 폭우도 폭우지만 갑자기 오키나와 주변을 비롯해서 일본 서남부 쪽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일어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 바다 쪽에서 뭔가 지진이 있어가지고 쓰나미가 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 없이 쓰나미가 일어난 거야. 그 원인은 뭘까요? 원인이 중요해요? 그냥 쓰나미가 일어나서 쓸어버리기 조짐이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고, 그러니까, 사전에 예지를 할 수 없는, 경보도 낼 수 없는 쓰나미들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 따위 중요하잖아, 우리. 그래서 저는 이게, 무시 중한디? 이게 해저 폭발이 아닌 버블 효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즉, 해저 화산이, 용암이 심해에서 용출이 돼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말하자면 엄청난 수증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 압력으로 거대한 비누거품이 생기겠죠. 쉽게 말하면 물이 갑자기 기체화가 되면서 훅 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밀려 올라와가지고 그 압력 때문에 쑥 와갖고 쓰나미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진이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 없었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나만큼 일본의 남서 해안 쪽에 지질 활동이, 화산 활동이 광범위해지고 더 커졌다라고 하는 예측이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게 설명이 안 돼. 왜 무증상 쓰나미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지역이 지금 일본의 해저 화산들이 한참 분화하고 있는 그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까지 안 오고 일본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 터져요라고 MSE님께서 예.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오늘도 이게 이제 송 작가가 나왔네. 추천하는 주식 종목이랑 비슷한 거죠. 언젠간 터진다. 언젠가는 터진다. 장기 투자다. 이게 일단 저짐에서부터 전망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게 임박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언제 털지 몰라. 근데 이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늦게 오더라고. 그럼 임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유구한 세월에 비교하면 유구한 세월. 6개월 만에 오는 것도 빨리 오는 거야. 하지만 왔잖아. 그래서 네. 6개월 기다린 분들이 이번에 수익을 챙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조짐과 거기에 대한 그 원인 결과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정확하게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 이제 곧이라고 봐져요. 네. 곧. 예. 그리고 이 지금 있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지금 있는 상태에 댐을 더 질 수 있을까요? 못 져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현재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은 한일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나 중국의 잉여 전력을 이어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꿈도 야무지네? 그건 돼 있지. 그거는 이제 우리 손 선생, 손마사오 손정희. 손정희 선생께서 지금 미국 사람이니까 손정희 선생께서 옛날 이명박 시절에 몽골에서 전기를 끌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에 팔아먹겠다는 마음으로 한일 해저 케이블을 독점 까셨기 때문에 자, 그걸 통해 갖고 공급을 받는 방법 말고는 일본은 지금 새로운 발전 컨텐츠 인프라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그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깨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비롯해 갖고 지금 전력 수요 대란이니 어쩌니 작년까지도 90%를 유지했는데 지금 대란이래 올여름에. 네. 그러면서 고리 원전을 돌려가면서 실원전을 추가로 짓고 계속 해갖고 무슨 스마트 원자로를 해갖고 전력량을 늘리려 어쩌나 하는 이유가 잉여 전력을 만들어갖고 일본 줄라고. 일본에다가 판다고 치고 원가로 줄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놈의 경정권은 뭘 할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그것뿐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난과 각종 사회 인프라가 무너진 부분. 지금도 신간성 100% 복구 안 됐고요. 당연하죠. 수도 복구 안 됐고요. 아유, 그럼요. 지금 홍수로 무너지고 있는 도로 복구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거기 못해요. 예. 왜? 유료 도로거든. 아유, 예, 못해요. 운영권은 사기업에 있으나 여기에 건설과 보수에 대한 책임은 모호해요. 그래서 원래 지어서 운영권을 넘긴 일본 정부가 복구를 해야 될지 지자체가 복구를 해야 될지 회사가 복구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절대 자기 돈 들여서 복구하지 않죠. 당연하죠. 왜? 수익이 안 나오면 이게 유료 수입이 안 나오면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든. 계약이 그따위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 돈이 있어도 그런 따위에는 신경을 안 쓰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동안 그 전력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불렸던 도쿄까지 와버린 거예요. 도쿄 타면 불이 꺼졌다고 하잖아요. 네. 아, 부정 끌 필요 있어. 너무 켜놨어. 그래서 앞으로 이 전력 부족 때문에 일본이 자체적인 등화관제 또는 업무 시간 조정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캠페인 하겠네요. 네, 곧 캠페인 합니다. 네. 야, 진짜, 저는 정말 이 정도면은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한다. 뭐 있다고 지금 21세기에 있다고 캠페인을 벌일 수가 있는지. 자, 이 상황에서 전력 공급을 위해서 가스 화력 발전을 늘린다고 하면 송전 단가는 더더욱 높아집니다.
생산 단가가 이미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도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전기 민영화가 돼갖고 일본은. 근데 이 상황에서 전기료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된다? 더더욱 전기료 가격이 오른다. 곧 촛불 켜고 사는 시절로 돌아가겠네요. 아니 이미 뭐 중요한 시간을 빼고 나서는 촛불을 켜고 살고 있는 서민들이 훨씬 더 많대요. 네. 아예 정부한테 의존하지 않고 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써도 기본료 자체가 폭탄인 거야. 우리나라 휴대폰 정액제 같이 전기료를 그렇게 팔았거든. 아이고. 정액제로 갔다가 아니 그러면 진짜 튀어나와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절망에 깊이 오랫동안 빠져 있어가지고 어차피 안 바뀌어 이거에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일베의 인터넷 사이트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은 일본의 위기다.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 제발 일본 일베 사이트 좀 끊어요. 재밌어. 끊으라고. 어? 예. 지금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러면 뭐 우리만 피해 보냐? 한국도 피해 보지. 공동 대처해야 된다. 우리는 한국이 제일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리 도와줄 것을 믿는다. 아니면 한국에 대한 이민 문호를 개방해 달라. 뭐 요런 류의 요구들을 야, 지금 사이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찍들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니들까지 오지 마.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찍들을 일본으로 그냥 보내버려. 이민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야, 우리 이민 받아줘봐. 우리가 그냥 가니? 돈 싸들고 가잖아. 그럼 어려운 니들 나라에 이 형편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니네보다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걸 이번에 브라질 대표단이 증명해 줬잖아. 우리는 입국하자마자 별도로 그 특별실을 마련해갖고 입국 검역 절차 해결해주고 호텔에 보내놓고 관광 다 시켜주고 그럼 에버랜드까지 보내줬잖아. 그러면 통제도 안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매너도 좋고 경호도 잘해줬고 그런데 일본을 가자마자 사람들 가둬놓고 호텔에만 가둬놓고 브라질 애들한테 스시나 먹이고 일본 했네? 그러면서 초청료를 우리보다 더 많이 냈더만. 그렇죠. 우리가 35, 걔들이 45. 우리나라 그 일을 잘했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10년 전 그 똑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 호나우드한테 한번 당한 게 있어가지고. 네이마르 45분 이상 무조건 출전. 이런 거 다 옵션으로 걷어놨더만. 네, 한국전 출전 못하면 일본 당연히 못 뛴다. 예, 아유 일을 잘했어 아주 그냥. 그래서 네. 겸사겸사 브라질 사람들이 이미 이제 브라질 대표 선수들이 SNS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디즈니랜드라도 좀 보내주시. 나 일본 디즈니랜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가봤어? 네. 오씨. 애나 쓰고 왔었네. 나 2005년도에. 나도 못 가봤는데. 2005년도에 아니, 어찌 됐거나 지금 일본의 사정이 그렇고 일본의 대외적인 국격이나 경제 상황, 서민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표기를 하는 해수부에 일본 정책을 도와갖고 한미일 군사공조를 하겠다는 우리 국방부에 일본이랑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갖고 일본 돈줄을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 이 기재부에 이따위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만 일본이 이제 진짜 산소 마스크 떼기 직전인데 얘네들한테 마지막 구명줄로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쟤들한테 절대 그럴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외교는 경의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 권력 지켜야 되는 거고요. 자, 다행히 천공 스승을 비롯한 경의 경의 멘토들이 또 일본을 싫어하고 남북 통일을 선언하신 분들이라 근데 거기에밖에 희망을 걸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